양방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양방은 뭐 식욕을 줄이는 약을 제일 많이 쓰는데 한약에는 기를 보하는 약재를 써요. 덜 지치게 해주죠. 보통 우리가 음식을 줄이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은 나 너무 힘이 없어. 당 떨어지는 것 같아. 먹어야 될 것 같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실 몸에서 먹어라 하는 신호거든요. 난 에너지를 원한다. 먹어라. 거기에 지시면은 이제 다시 먹게 되시는 거고 그거를 극복하면은 이제 다이어트를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떨어지고 힘들어지는 몸을 덜 지치고 덜 피곤하게 해주는 약재를 넣어요. 그런 약재가 들어간 약을 드시면은 다이어트 하려고 먹었는데 뭔가 보약 먹은 듯이 몸이 가볍고 더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끝나고 보약처럼 그냥 먹을래요.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지속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서양 의학에서 쓰이는 그 식욕 억제제는 어느 기간 이상을 못 찍게 돼 있거든요. 뭐 한 달 반인가 이 정도 지어주면 그 다음부터 또 3개월은 법적으로 그걸 못 찍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한약은 그런 건 없나요? 일단 모든 약들은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기고 간에 약간 부담이 오겠죠. 사람들이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데요, 뭐 간이 뭐 나빠진대요 하는데 간이 나빠지는 거가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건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건 간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는 언제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 농축된 것들을 계속 먹는다. 그러면 당연히 간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한약을 오래 먹는다. 당연히 간이 어떤 일을 계속 하도록 뭔가 신경이 쓰이기는 하겠죠. 근데 어쨌든 모든 약으로 생긴 것들은 약을 끊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양방에서 쓰는 식욕 억제제보다 한약들이 조금 더 간에 주는 타격들이. 왜냐하면 양약이 약으로 만들려면은 어떤 일정 성분을 발견하면 그걸 농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적절성을 찾아서 이제 계속 문제가 없는 약들을 시판을 하게 되고 오랫동안 실험을 해서 하는 거고 한약도 뭐 마찬가지인데 한방 다이어트가 시작된 지도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많이 쓰고 문제가 없던 처방들이 벌써 이제 많이들 나와 있기 때문에 양약보다는 훨씬 오래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다이어트는 길게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건 어떤 이유? 보통 한두 달 동안 짧게 살을 빼고 1년 뒤에 보면 다시 뭐 비슷해지신 분들이 많은데 요요가 오죠. 네네. 사람의 체중을 인식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교수님 논문에서는 1년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내가 60kg인데 이게 오래됐다. 그러면 내 몸은 내가 60kg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급격하게 55까지 뺐어요. 근데 내 몸은 아직 내 몸이 60kg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먹을 때 60kg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kg에 가까이 갔는데 몸의 입장에선 좀 아쉬운 거죠. 얘가 또 언제 굶을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또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른다. 그러면 62kg나 이런 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넉넉하게. 넉넉하게 저장해놔야 제가 나중에 안 먹어도 나는 아직 곳간에 2kg에 저장해 놓은 게 있어.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요요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는. 그렇죠. 약간씩 더 늘어나게 되는. 근데 천천히 빼다 보면은 그 포인트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가 아예 바뀌는 기간까지 가버리면 몸이 내 체중을 다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포인트가 바뀔 때가 57kg, 56kg였어. 그러면 56kg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왔을 때 얘를 처분하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변으로 내보내든 뭐든 해서 약간 그거를 조금씩 포인트를 바꿔서 내 몸이 인지하고 있는 체중을 바꿔주셔야 이걸 유지하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뭐 저도 이제 1년 정도 가까이 다이어트를 하신 분도 이제 환자분들 중에 있거든요.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옛날만큼 다시 먹는데도 살이 별로 안 쪄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예 이제 몸에서 생각하는 체중 인식 포인트가 아예 바뀌신 거죠. 대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제 나도 이제 처음으로 침을 놓는 그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그쵸. 이거 누구한테 나요? 설마 동기끼리 서로 놓나요? 학교에서 실습을 할 때 무조건 동기들한테 서로 놓게 되고요. 뭐 저도 물론 그랬고 많은 예과생들은 제일 처음에 봉사를 가서 처음 침을 많이 맞아보고 놔보고 그리고 이제 그때 놔본 걸 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방학 때 집에 가서 많이들 놓게 되죠. 처음 놓을 때 무서워하는 자리들을 실습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이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이제 본인들 혼자도 또 놓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저 학교 때 실습했던 거는 뭐 정명 안쪽으로 쑥 들어가거든요, 침이. 근데 사실 친구들이 머리에 놓는 침은 되게 무서워하는데, 사실 머리에 있는 침이 엄청 안전하고요. 두개골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갈비뼈 근처에 있거나 뭐 장기, 신장이 있거나 목 주변을 놓는다거나 이런 걸 좀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은 무서워하죠. 봉사도 가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된다고 했고, 또 내가 잘 배우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한테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때, 그럼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쾌유의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좋은 건데, 이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드물지만 있을 수 있죠. 사실 치료 도구 중에 제일 부작용이 적은 게 침이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제일 많이 생길 수 있는 건 멍. 사실 침이라는 도구가 주사 바늘보다 엄청 뭉퉁해요. 조직에 넣었을 때 멍이 안 드는 경우, 피가 안 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좀 뭉퉁해서 그런 건데, 혈관이 있을 때 침이 그 혈관을 아주 정확하게 찌르지 않는 이상 혈관들이 탄성이 있으니까 약간씩 이동하면서 그 피가 나거나 혈관을 다치거나 하지 옆으로 않거든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네. 예리한 건 당연히 피가 나죠. 근데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좀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을 침을 놓으면은 정말 피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그 혈관들도 사실 큰 혈관들이 혈액순환을 다 담당을 하면은 사실 미세혈관들이 생길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분포가 생기기도 하고 순환이 떨어지니까 혈관도 딱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네가 침이 들어갔을 때 미처 피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멍이 들죠. 보통은 잘 지혈을 해주면 멍도 적게 들고, 근데 이 지혈이 상당히 오래 해야 최소한의 멍이 드는데, 근데 그걸 또 기다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게 이제 제일 간단하게 생기는 거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거나 뭔가 불편한 느낌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침이 들어갈 때 피부 감각의 신경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조금 더 예민하고 모여있는 신경총 자리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 걔를 정확하게 자극이 들어갔어요. 그럼 바로 찌릿하거나 저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바로 얘기하셔서 침을 살짝 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신경 증상이 좀 오래 가요. 몇 시간이나 하루 이틀 가실 때가 있어서. 그리고 제일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사실 배에 굵고 긴 침을 쓰는 것들, 그리고 장기가 가까운 곳에 굵고 긴 침을 쓰는 경우. 장기를 실제적으로 컨택을 하면은 이제 조금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곳을 쓸 때는 침 길이도 중요하고, 내가 지금 집어넣었을 때 이 침이 위치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야 큰 문제 없이 치료를 할 수 있죠. 그거 말고 환자분들이 느끼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불편감은 맞고 나서 뻐근하다는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들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목 어깨가 아파서 침을 맞으러 갔어. 맞고 났는데 더 뻐근하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근육이라는 게 이제 굳어서 아픈 건데, 그 근육은 어쨌든 아픈 아이기 때문에 걔를 적당한 자극을 했을 때 가장 좋아지거든요. 근데 적절한 자극보다 조금 더 넘어섰다. 그럼 근육은 풀릴지언정 그 근육의 주인인 사람은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근육이 약한 분들도 좀 더 아파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어깨목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굳어있는 근육이 아주 많은 힘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걔를 많이 풀어버리면 걔는 일시적으로 힘 쓰는 게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더 아파,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보통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풀리면서 하루 이틀 안에 다 없어지는 거니까 사실 부작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은 편이죠. 이제 서양 의학에서는 바늘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늘이 들어가서 약물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한의학에서 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에 들어가서? 통증의 효과가 있는 이유는 벌써 연구로 많이 밝혀졌어요. 외국 논문에서도 많이 밝혀졌고, 통증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마다 치료를 하는 형태가 자기가 조금 더 좋아하는 형태들이 있어요. 침이라는 것 자체가 놔보면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육이 딱딱한 자리에 침을 놓으면은 근육이 바로 부드러워져요. 그쪽에 뭐 혈액 분포나 이런 것들,
물질 아니면 쌓여있는 물질들이 이동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 풀리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직접적으로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는 변화가 계속 있는 걸 좋아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전문의를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시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전문의를 할 때 교수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은 내가 이 사람이 좋아지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손발에 쓰는 혈자리들 중에 효과 있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썼을 때 환자가 좋아졌어요 얘기를 하는 것 말고 객관적인 지표를 찾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어느 정도 경향성만 맞추면은 몸이 좋아지는 형태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위로 열이 뜨면은 이 열을 아예 분산시키거나 아래로 열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해주면 위에 열은 식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형태 중에 쓸 수 있는 혈자리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제 계속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 위경락이라고 하면 위경락에 침을 놓으면 위쪽으로 뭔가 활발한 움직임이 실제로 생기거든요. 소위 말해서 체했을 때 침 맞고 하는 것들은 그런 걸 조절해서 많이 놔요. 그쪽 장기로 혈액을 좀 더 모아주고 순환을 좋게 하고 움직이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걸 풀어주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침을 뭐 3, 4학년 때 또 놓는 것도 실습하고, 근데 이제 1, 2학년 때는 주로 이제 침을 어디에다 놓게 되는지 인간의 몸을 먼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가 또 옛날에 무협지를 보면은 막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어디를 막 탁탁탁 누르면 피가 멎고 네. 이 사람이 어디를 누르면은 이 사람이 못 움직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다 거짓말이죠 이거. 그쵸. 근데 예전에는 이제 경영의료원에서도 네. 한 적이 있는데 침으로 이제 마취를 하는 형태의 연구들이 있었고 논문도 나와 있고 실제로 한 사례들도 보고가 되어 있고, 그냥 침만 꽂고 이제 마취를 하는 게 아니고 침에다가 전기 자극을 걸어 놓고 그 자극을 통해서 통증을 느끼는 감각을 줄이고 그런 활동을 약간 줄여주고 이런 형태의 것들을 했지만, 사실 뭐 마취하는 게 더 편한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고. 아, 마취약이 있는데. 네. 그럼 또 하나 이제 무협지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또 단전이거든요. 그쵸. 단전에 기를 모으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아니면 완전 거짓말인 거예요? 단전은 인맥에 있는 혈자리 중에 하나인데 인체 가운데 배꼽 아래쪽에 있는, 사실은 이제 단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더 집착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의사 분들보다는 단전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엄청난 관심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어디에 그걸 해야 몸이 좋아지는지 침을 놓을 순 없으시니 이제 그런데 이제 몰두해 계시거든요. 근데 치료를 해보면은 배꼽 밑으로 혈액을 많이 보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심장이 가운데 있으면 위로 반에 보내고 아래로 반에 보내면 딱 좋은데 네. 근데 심장은 이제 위쪽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심장에서 쏴주는 혈액을 저 아래까지 보내야 되는데 심장이 계속 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열이 많은 곳은 당연히 심장에 가까운 쪽이거든요. 운동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따뜻한 거를 배 아래쪽으로 보내고 싶대요.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온기를 줬기 때문에 온몸의 혈액이 더 잘 돌고 그래서 더 건강해진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치료를 하는 거고, 한의사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혈액을 보낼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당연히 한약이고, 침으로도 12개의 경락이 있거든요. 체간에서 이제 손으로 가는, 그리고 체간과 발로 가는 이렇게 6개씩 있는데 다리 쪽에 있는 그 경락들을 많이 써서 최대한 혈액을 아래로 내보내려는 그런 것들을 또 침으로도 하려고 하죠. 진짜 이거 진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진짜 한의사 선생님들은 무협지나 무협 만화를 보실까? 뭐 저는 어렸을 때 친구가 추천해서 봤는데 재밌길래 저는 가끔 봅니다. 네. 네. 1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그래도 제일 보람 있으셨을 때? 당연히 환자분이 좋아지셨을 때인데 되게 잘 낫는 질환들은 있어요. 그 질환들은 어디를 가든 다 잘 나요. 이제 되게 특이하게 아프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어딜 가도 뭔지 잘 모르고 계속 병원만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젊은 분 중에서는 어느 순간 스트레스가 한번 딱 생겼는데 귀가 노래방 마이크 코러스 같이 웅웅웅웅 계속 울리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뭐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그리고 그쪽 전문 대학병원 그리고 한의원도 가보고 하셨는데 계속 증상이 있으셨던 거죠. 이제 오셔갖고 귀 관련된 혈자리를 하면서 특정 자리에 딱 침이 들어갔는데 그 순간 그 느낌이 점점 사라지는 게 느껴지신 거죠. 다른 혈자리는 거의 듣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혈자리는 그분이 이제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혈자리 위주로 이제 계속 치료를 많이 했고 그분이 이제 좋아지셔서 증상이 싹 없어지셨죠. 그런 경우 저도 한의사고 의사분들도 다 있지만 자기가 전문 과목이라도 아주 특이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그분들도 모르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질환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의사랑 이제 찾아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도대체 이거는 뭔가? 그렇게 해서 찾아가면서 좋아진 경우는 이제 그분도 되게 고마워하시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반대로 이제 한의사가 된 게 뭐 이러려고 한의사 된 건 아닌데 좀 힘들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거죠. 뭐냐면 검사를 하고 얘기를 하면은 환자분들은 그 말을 더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과 이제 진료를 하는 입장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목이 굳어 있는데 자주 굳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근육이 굳은 거예요. 근데 병원 가서 MRI 찍었더니 디스크가 약간 있대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제일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목이 굳어서 아픈 건 디스크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비싼 돈을 주고 검사를 하면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분들은 척추 협착증이 뭐 거의 다 있으시고 많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치료할 때 협착증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려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근데 치료를 받고 좋아지시다가 자녀분하고 병원에 갔다가 아우 선생님 근데 나 허리가 협착증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번에 다 협착증이라고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제 검사를 안 하고 들은 얘기니까 귀담아 들리지 않으시는 거죠. 이제 검사를 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때 처음 들었다고 본인은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오늘은 수원 광교에서 경희 인다움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장석우 원장님 모시고 한의사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